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칠순의 여자입니다. 열렬한 팬으로서 이 채널을 무척이나 사랑해 왔는데요. 사실 저에게도 엄청나고 무지막지한 큰 사건이 하나 있답니다. 친구에게도 지인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익명의 힘을 빌려서 친애하는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도 다뤘던 이야기니 꽤 흥미로울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길 기도하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인연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동료로 지내다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 부부는 결혼해서 아들과 딸을 낳고 오순도순 잘 살았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시켰어요. 부족하긴 하지만 나름 교육자이다 보니 옳고 그름을 가르치며 반듯하게 키웠답니다. 그렇게 자녀들은 올바르게 잘 커서 아들은 사범대를 가서 중학교 선생님을 준비하게 되었고 딸은 교대를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준비했어요. 둘 다 임용고시에 한 번에 합격해서 저희 부부의 길을 똑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교육자 집안이 된 거죠. 아들은 30이 되기 전에 같은 교사 일을 하는 며느리와 결혼해 잘 살게 되었고 딸아이는 나이가 차고 있음에도 인연을 만나지 못했어요. 딸은 30이 조금 넘은 나이에 예상치 못한 사윗감을 데리고 왔답니다. 엄마 아빠, 이쪽은 내가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야. 투자 일을 하고 있어. 투자? 그럼 별다른 직업 없이 투자만 하는 거예요? 네,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투자로 많은 돈을 버셔서 제가 그 뒤를 이어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나름 큰 돈 만지고 있는 능력 있는 투자자입니다. 저희 부부는 비슷한 직업군이나 성실한 사위를 원했는데 투자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위가 걱정되었습니다. 괜히 딸까지 물들어 교사 일을 그만두고 돈을 불리는 데 빠질까봐 염려가 되더라고요. 딸아이는 저희가 그런 걱정을 하는 걸 알았는지 자기는 평생 교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라 장담했고 사위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 매년 떼돈을 버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 일컬어서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투자하는 기술을 배우면서 컸어요. 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재개발되는 곳이 워낙 많은데 하나하나 따져보고 조사해서 투자를 한답니다. 여태껏 손해 한번 보지 않고 투자에 성공했어요. 그러니 걱정 마시고 저를 사위로 받아주세요. 그럼 평생 미정이 호강시키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욕심까진 없어. 안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 사위가 되길 바랬거든. 그래도 어쩌겠어. 미정이랑 둘이 좋아 죽겠다니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당신 생각은 어때요? 능력 있고 인성도 좋아 보이니 반대할 이유가 있나? 미정이가 어련히 좋은 남편감을 골랐겠지. 둘이 잘 살 것 같으니 결혼시키자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평생 미정이 손에 물 묻히지 않고 공주처럼 떠받들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 승낙을 하게 되었고 얼마 뒤에 상견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사도는 투자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건 물론이고 다이아 반지에 목걸이까지 차고 나왔답니다. 사돈,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 투자만 하는 놈이라서 걱정을 하셨다죠? 그런데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 손이 닿는 곳은 언제나 대박이 나는 부동산이랍니다. 그리고 평생 먹고 살 돈을 마련해뒀으니 망할 일은 전혀 없다고요. 예, 사돈. 그 말씀을 믿긴 하지만 제가 염려되는 거는 투자라는 게 한번 실패하면 패가망신하는 거 아닌가요? 전 사위가 안정적인 직장을 다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우리 사돈이 쓸데없는 걱정이 참 많군요. 제가 마이다스의 손이니 염려 붙들어 매세요. 두고 보면 아시겠지만 곧 재벌 못지않은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내심 걱정을 하며 사위를 바라보았어요.
직업만 빼면 모든 게 마음에 들어서 지금이라도 회사 생활을 하면 좋겠다 생각했죠. 여하튼 상견례 자리는 서로 바라는 걸 이야기하고 무난하게 협의가 됐어요. 저와 남편은 딸아이에게 부족함 없이 혼수를 마련하도록 목돈을 전해주었고 나중을 대비해 유산까지 미리 넘겨주었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딸과 사위의 결혼식을 올리게 되며 자식을 모두 시집 장가 보내게 되었죠. 아들이 장가 갈 때는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는데 딸 미정이가 남편의 손을 잡고 신부 입장을 하는 걸 보니 어찌나 가슴이 시리던지 눈물이 제멋대로 쏟아졌답니다. 그렇게 딸의 결혼식이 막을 내리자 결혼식장 앞에 다 같이 서서 리무진을 타고 떠나는 딸과 사위에게 덕담하고 조언을 주었어요. 우리 딸 축하한다. 이제 진짜 우리 품을 벗어나 한 남자의 아내가 됐구나. 네 남편과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건강 잘 챙기도록 해. 엄마 아빠는 네가 행복하길 매일 기도할 테니 잘 살아야 한다. 그럼 당연하지. 예쁘게 잘 살 테니까 지켜봐줘. 그리고 자주 찾아뵐 테니까 문전박대나 하지 마. 그래. 신혼여행 잘 다녀와서 보자. 재밌게 즐기고 와. 딸아이와 사위는 리무진에 올라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신혼여행은 요즘 자주 떠나는 몰디브로 가게 됐죠. 저와 남편, 사돈은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각자의 집으로 떠났답니다. 저는 집에 가서도 눈물을 흘리며 딸의 생각을 멈추지 못했어요. 남편은 왜 이리 걱정이 많으냐며 제발 그만 좀 울라고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여보, 아이 뭐가 걱정이어서 그렇게 우는 거야. 아이 사위와 사돈 집안 정도면 시집을 잘 보내는 거라고. 고생할 염려가 없는데 아이 뭐가 그리 슬픈 거야. 나도 알지. 그런데 자꾸만 눈물이 쏟아져. 우리 미정이 잘 살겠지? 어이구, 이 사람아, 걱정도 팔자다. 우리에게 넘치는 집안에 시집 갔으니까 마음 내려놓도록 해. 남편의 단호한 말에 걱정을 거두게 되었고 딸이 잘 살기를 희망하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딸과 사위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어 전화를 걸었어요. 여행 중 얼마나 재밌으면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느냐고 혼을 낼 생각이었죠. 그런데 딸의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목소리를 듣지 못했고 사위에게도 연락을 해봤지만 역시나 전화가 꺼져 있었답니다. 두 사람 다 핸드폰이 꺼져 있으니 괜한 걱정이 들었어요. 여보, 애들 전화가 다 꺼져 있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 아이고 이 사람아, 재밌게 놀다 보니 충전하는 걸 깜빡했겠지. 내일 우리 집에 인사 올 거니까 가만히 기다려봐.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도 딸 내외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제야 남편도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핸드폰이 꺼져 있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래서 사돈에게 연락해 딸과 사위를 만났느냐고 물었습니다. 아, 애들 잘 도착했어요. 어제 우리 집에서 잘 자고 떠났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오지 않았어요, 사돈. 그건 애들이 국내 여행을 한 번 더 다녀오겠다고 해서 못 간 거예요. 둘이 신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며칠 더 기다려 보세요. 네? 신혼여행을 2번이나 갔다는 말씀이세요? 사돈, 아무리 그래도 저희한테 인사를 와서 직접 말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사실을 사돈만 알고 있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에이, 사돈이 너무 예민하시네. 애들은 여행 중에 핸드폰을 꺼두고 그 둘만의 시간을 즐기고 싶다 했어요. 또 사돈 댁에 들리지 않은 건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 들으세요. 애들이 갈 때까지 걱정 말고 기다리고 계시라고요. 전화를 끊자 남편도 이상하다고 답했습니다. 저희 딸이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다며 뭔가 이상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으로선 사돈 말을 믿고 가만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일주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딸의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저희 걱정은 산더미처럼 불어났어요. 사돈, 아이들이 왜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는지 궁금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닐까요?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할까 싶어요. 뭐라고요, 사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그리고 며칠 전 미정이를 만났는데 사돈 부부를 만나기 싫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를 만나기 싫다뇨?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미정이 말을 들어보니 사돈이 어릴 적부터 학대를 하셨다는데. 학대라뇨? 저희는 미정이를 온실 속 화초처럼 귀하게 키웠어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미정이가 두 분과의 만남을 원치 않고 있어요. 여하튼 제가 미정이한테 연락하라고 할 테니 가만히 기다려봐요. 괜히 설레발 치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사돈은 알 수 없는 말을 떠들어대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딸 미정이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사돈 말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희에게 하는 겁니다. 엄마, 아빠, 왜 저를 그렇게 괴롭히셨어요? 어릴 적 두 분 때문에 생긴 트라우마에 벗어나지 못해서 제 인생이 망가졌다고요. 미정아,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가 언제 너를 괴롭혔다는 거야? 괴롭히셨잖아요.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언성을 높이고 회초리까지 들었죠.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면 온갖 욕설에 뺨까지 때리셨잖아요. 결혼해서 시어머니 품에 있다 보니 과거가 회상됐어요. 저의 불행했던 성장기가 말이에요. 날 오빠와 비교하는 것도 모자라서 허구한 날 때렸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되지 못하면 당신들 체면에 스크래치가 간다면서 억지로 교대에 가게 만들었죠. 내가 언제 그랬니? 미정아, 우린 널 사랑으로 보듬어주면서 키웠다고. 네가 하는 말은 전부 사실이 아니야. 선생님도 네가 원했던 거야. 우린 네가 다른 대학에 가도 상관없다고 했었어. 변명하지 말아요. 난 분명히 학대를 당했어요. 내가 모두 기억하는데 끝까지 오리발을 내미시는군요. 어쨌든 나는 이제라도 두 분에게서 벗어날 겁니다. 그러니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나의 식구는 이제 남편과 시어머니 뿐이에요. 딸아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딸을 괴롭히거나 학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기가 막히는 상황이었답니다. 게다가 딸의 목소리와 말투가 180도 변한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종이에 적힌 대로 읽었는지 종이 넘기는 소리까지 들렸죠. 사돈이 시키거나 사위가 적어준 대로 읊은 게 분명한 것 같았답니다. 그렇다고 시키는 대로 할 리 없는 딸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변했는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 대면하고 대화를 듣고 알기 위해 신혼집을 찾아갔더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저는 유령이라도 만난 것처럼 집주인을 멍하니 보다가 돌아왔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위해서 무작정 사돈집을 찾아갔어요. 여긴 왜 오셨습니까? 제 며느리가 두 분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애를 괴롭혔으니 당신들 얼굴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당장 돌아가세요. 사돈, 미정이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에요. 우린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저는 미정이 말만 믿어요. 원래 괴롭힌 사람은 기억을 못하는 법이니까. 이봐요, 사돈. 무슨 일이 있건 간에 대화로 풀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딸 신혼집에 다른 사람이 있더군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들이 찾아올까봐 집을 이사했습니다. 미정이는 지금 심신이 미약한 상태니 절대 찾지 마세요. 제 딸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꼭 알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제 딸 여기 있습니까? 여기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이 더러운 학대범들아! 광분한 남편은 사돈을 밀쳐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딸과 사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여전히 흥분한 채 사돈에게 물었습니다. 내 딸 어딨어요? 애들이 사는 집이 어딘지 당장 이실 짓고 하란 말입니다. 그건 말하지 못합니다.
내 며느리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내 아들하고 여행 가겠다고 떠난 지 며칠 됐습니다. 미정이가 과거 상처가 심해서 여행으로 치유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한이 많던지 두 사람 이야기만 나와도 혼절까지 했다고요. 그러니까 당신들 딸을 그만 놓아주세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사돈과 사위가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게 틀림없다고. 뭐라고요? 우리가 미정이한테 무슨 짓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린 미정이 말을 듣고 당신들과 분리 조치를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딸이 갑작스레 변한 데다 만남과 연락을 피한다고 신고를 했죠. 그런데 경찰이 딸과 통화를 하더니 수화기를 내려놓고 말하더군요. 따님이 어릴 적 학대를 당한 게 사실인가요? 두 분과는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화를 내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님이 사리 분별할 성인이니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요. 경찰관님, 저희는 절대 학대를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이러는 이유는 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경찰관님이 나서서 조사를 해주셔야 해요. 이봐요, 아주머니. 저희에게 조사를 의뢰하기보단 따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목소리 들어보니 아주 큰 상처를 가지고 있던 것 같습니다. 경찰관도 딸의 일방적인 주장을 믿어서 저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답니다. 집으로 돌아간 저와 남편은 과거를 곱씹으며 혹시라도 딸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는지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아무리 회상해봐도 미정이에게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며 키워서 저희의 죄를 찾지 못했답니다. 그렇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얼마 뒤에 고소장이 날아왔어요. 바로 딸이 보낸 소장이었답니다. 저희가 미정이를 학대하고 강요한 삶을 살게 했다며 피해 보상금을 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남편과 저는 고소장을 보며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지기까지 했답니다. 결혼 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던 딸이 갑자기 이러니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저희는 고소장을 찢어버리고 딸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를 받더군요. 미정아, 너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따위 말도 안 되는 고소장을 보내는 거야? 이봐요들,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키웠냐고요? 매일 할당량의 공부를 마치지 않으면 즉시 뺨을 갈기고 몽둥이로 때렸잖아요. 난 다 기억해요. 두 분은 날 교사로 만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셨다고요. 나에게 지옥이 있다면 당신들 집이고 악마가 있다면 바로 두 사람입니다. 미정아, 우린 단 한 번도 너에게 손찌검을 한 적이 없어.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만나서 얘기하자. 그동안 우리에게 서운한 게 있었다면 만나서 풀어보자고. 내가 미쳤어요? 당신들을 만나서 또 무슨 수모를 당할 줄 알고. 닥치고 고소장에 적힌 날짜에 법원으로 나오세요. 진실이 밝혀지고도 지금처럼 나오는지 봅시다. 딸아이는 공격적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은 이번에도 충격에 휩싸여 드러눕고 말았어요.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딸이 왜 이러는지 이유를 찾으려 해봐도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답니다. 여보, 우리가 진짜 미정이를 학대했을까? 우리가 기억 못하는 뭔가가 있는 걸까? 제 물음에 남편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들보다 더 귀하게 키웠다고. 미정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마치 그 사이비 종교에 홀린 것 같단 말이야. 라고 말했답니다. 저희는 딸의 고소일에 법원에 나가게 되었고 판사님은 증거가 하나도 없다며 저희에게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법원 밖에서 만난 딸에게 다가가려 하자 사돈과 사위가 두 팔로 바리게이트를 치며 말렸어요. 우리 미정이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두 분을 만나느니 지옥불에 가는 게 낫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미정이를 그렇게 괴롭혔으면 우리가 보낸 고소장에 명시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돈이 아까우셨어요?
딸에게 몹쓸 짓을 하고도 아주 뻔뻔하네요. 이어서 사위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무죄를 받긴 했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겁니다. 당신들이 미정이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끝까지 고소해서 보상받을 거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 접근한다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답답해하던 남편이 애원하던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아, 부모가 딸을 보려는 게 어찌 스토킹이 된단 말인가? 어서 비켜보게. 내 딸 얼굴 보고 얘기 좀 해야겠으니까. 만약 우리가 큰 잘못을 했더라면 돈을 얼마든지 줄 수 있어. 하지만 망가진 딸에겐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남편의 말에 딸 미정이가 고개를 돌렸는데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딸의 모습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얼굴이 얼마나 말랐는지 피골이 상접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몇 날 밤을 지새운 거로 보이더군요. 나한테 부모는 이제 시어머니밖에 없어요. 당신들처럼 무지막지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은 부모 자격이 없다고요. 앞으로도 나를 딸로 받아들일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당신들 같은 사탄의 자식이 되느니 혀 깨물고 죽는 게 낫다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당장 저에게 보상금 주세요. 미정이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쓰러졌습니다. 저희가 키운 딸이 이렇게 변하니 환장하겠더라고요. 결국 딸애와 식구들은 유유히 사라졌고 남편은 저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데려갔죠.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저와 남편 그리고 아들까지 생지옥에서 사는 꼴이 되었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보았는데 아들 녀석이 인터넷을 쭉 찾아보더니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설명해 주더군요. 사이비 종교에 홀린 사람들처럼 딸이 사돈에게 홀려서 말을 지어내고 딴 사람이 되었을 거라는 말을 덧붙였답니다. 그럼 사돈이 내 딸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도대체 왜? 그거야 모르는 일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는 건 분명해요.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게 어려우니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 보도록 해요. 그래서 저희 세 식구는 정신을 차리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모든 발단은 사돈이라는 판단이 들어 미행을 결심하고 미행을 시작했죠. 아들은 사돈의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운전을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오랜 시간을 운전하던지 목적지가 어딘지 무척이나 궁금했어요. 한참을 달린 사돈은 강원도로 빠져서 작은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저희는 곧 딸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생각에 손에 땀을 쥐고 뒤를 쫓았어요. 이윽고 사돈이 들어선 곳은 바로 강원랜드였습니다. 이곳에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차에서 내려 미행을 멈추지 않았죠. 잠시 후 삐쩍 마른 딸아이가 사돈에게 뭔가를 건네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아들은 이를 사진으로 찍고 확대해서 무엇인지 확인해 보았답니다. 딸이 사돈에게 건넨 건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할 때 쓰는 칩이었어요. 아직 오픈하지 않은 강원랜드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있는지 알기 위해 줄을 선 남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저기 아저씨, 저기 저 여자 아시나요? 어슬렁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여자요. 누구요? 그 칩거지? 날마다 여기서 구걸하는 여자예요. 칩거지요? 그게 뭔데요? 뭐긴 뭐예요. 도박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칩을 구걸하는 겁니다. 여기서 노숙하면서 사람들한테 앵벌이 하는 거라고요. 도박 중독자들은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구걸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저 여자는 갈 때까지 가서 제정신을 차리기 어려울 겁니다. 참 안 된 일이죠. 저희 식구들은 딸아이가 도박에 중독되어 앵벌이까지 한다는 말에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교육자인 딸은 한 번도 범법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희는 상황을 더 두고 보기로 하고 강원랜드가 오픈했을 때 사돈과 딸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사위의 뒤를 쫓아 들어갔어요.
이윽고 세 사람은 게임 기계에 앉아 칩을 넣고 도박을 시작하더군요. 너무도 충격적이라 뒤에서 바라보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사돈이 돈을 잃었는지 딸아이에게 짜증을 내더군요. 야, 가서 칩 좀 구걸해 와봐. 어제 네가 앵벌이한 칩은 얼마 되지 않아서 돈이 났다고. 네, 어머님. 한 바퀴 돌면서 칩 마련해 볼게요. 여보, 내 것도 좀 구해와봐. 나도 다 떨어져 가고 있으니까 말이야. 만약 빈손으로 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보,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구해서 돌아올게. 그리곤 저희 식구들은 딸아이가 강원랜드를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칩을 구걸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어떤 남자는 제 딸을 밀치며 꺼지라고 욕을 했고, 또 어떤 남자는 칩을 집어던지며 재수없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답니다.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니 제 가슴이 어찌나 아프던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파져 왔답니다. 제 아들은 이성적으로 딸의 구걸하는 모습을 모두 카메라로 찍어서 증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식구는 딸에게 접근해서 말을 걸었어요. 미정아,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네가 왜 강원랜드에서 구걸을 하고 있냐고. 뭐야? 당신들이 여기 왜 나타난 거야? 또 나를 괴롭히려고 온 거지. 당장 꺼지지 않으면 소리 지를 거야? 미정아, 제발 정신 차려. 넌 시어머니와 사위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우린 널 구하러 찾아온 거야. 구하긴 뭘 구해.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서 얼마나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는 줄 알아? 난 빨리 칩을 구해서 시어머니한테 돌아가야 해. 당장 비켜! 저희는 딸이 구걸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고, 몇 개의 칩을 얻고 사돈에게 돌아가 활짝 웃으며 칩을 건네는 걸 보았답니다. 딸은 사돈에게 완전히 홀려 있는 것 같았어요. 사이비 교주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사람도 사람 하나를 바보로 만드는 게 가능하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죠. 남편과 아들은 저를 데리고 강원랜드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해결책을 말하더군요. 엄마, 미정이 이대로 두면 안 돼. 아무래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야 할 것 같아. 내 생각도 같아, 여보. 미정이는 제정신이 아니야. 이 사돈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 봤지? 뼛속까지, 아니 영혼까지 홀려버렸다고. 이 보호자들의 동의를 얻으면 강제 입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미정이를 치료하자고. 어쩜 좋니, 내 딸. 예쁘고 착하기만 한 딸이 왜 이런 사달이 난 거야. 정신병원에 끌려가게 만들어야 한다니.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그래도 딸을 위해서라면 그 길밖에 없겠지? 그럼 미정이가 예전으로 돌아올까? 엄마, 뭐든 해봐야지. 그리고 강원랜드에서 앵벌이를 계속하게 두는 것보다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100번은 낫다고. 우리 빨리 입원할 만한 병원부터 알아보자고. 그래서 저희는 강원도와 멀리 떨어진 정신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원장님께 제 딸 상황을 숨김없이 말했더니 입원이 시급하다며 보호 의무자에 인한 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지금이야 법 개정이 돼서 입원하게 되는 본인 의사가 아니면 입원하는 게 어려웠는데, 그때 시기가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2년이어서 저희 식구들의 사인으로 정신병원 차량이 출동하게 되었답니다. 저희는 출동 차량의 뒤를 따라가서 강원랜드에 도착했는데 여전히 칩거지로 앵벌이를 하는 딸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이윽고 덩치가 큰 성인 남자 셋이 제 딸을 제 앞에 차량에 옮기려 하자 사돈과 사위가 반격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여자는 내 아내라고! 당신들이 뭔데 끌고 가는 거야? 박서방, 가만히 있어. 우린 딸을 고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와 네 엄마가 한 짓을 똑똑히 밝혀내서 엄벌에 처할 거라고. 엄벌? 이봐요, 어머님. 우린 그저 게임을 즐긴 것뿐이라고요. 이게 무슨 죄가 된다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장 미정이 놓아줘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테니까. 신고는 우리가 해야지. 내 딸을 도박 중독자의 앵벌이하는 거지로 만든 너희 모자를 말이야.
두 사람만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도 않았어.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사돈이 개슴츠레 눈을 뜨며 말하더군요. 이봐요, 사돈. 내가 설레발 치지 말랬잖아요. 이게 다 뭐하는 짓입니까? 우리가 미정이를 구원해서 잘 살게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때려요? 뭐하는 짓이냐고? 당신이 내 딸을 가스라이팅으로 도박을 종용했고 부모인 우리에게 학대범으로 몰았던 것도 네 짓이잖아. 너희 두 짐승은 내 딸 인생을 망쳐놓은 죄를 달게 받게 할 거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지가 좋아서 게임을 한 건데 내 탓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가스라이팅 했다는 증거라도 있냐? 다 큰 네 딸내미가 선택한 인생인데 누구더러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거야? 당신들 고소하기 전에 당장 내 며느리 놓지 못해? 정신병원에 강제로 끌고 가는 건 불법이라고! 그러자 남자 간호사 하나가 입원서에 저희 사인을 보여주며 합당한 입원 절차임을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모자는 끝까지 미정이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덩치 큰 간호사들에게 덤벼들었지만 두 모자는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딸아이는 괴성을 지르며 정신병원 차량에 타는 걸 끝까지 거부했는데 다행히 간호사들의 힘으로 억지로 태우는 데 성공했답니다. 그렇게 정신병원에 입원한 딸은 매일같이 난동을 피우며 내보내달라고 했지만 관계자들의 제압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딸아이를 매일 찾아가 온갖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답니다. 당신이 내 엄마야? 딸을 강제 입원시키는 게 엄마가 할 짓이냐고! 어릴 때 날 가둬둔 것도 모자라서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꾸며? 당장 내려줘. 나 오늘은 꼭 돈을 따야 한단 말이야. 미정아, 제발 정신 차려. 돈은 일을 해서 벌 생각을 해야지. 넌 전 재산을 잃고 가진 거 하나 없는 신세라고. 이 모든 게 네 시어머니한테 가스라이팅을 받고 망상에 빠진 거라고. 그러자 딸아이는 제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하며 간호사들에게 끌려 들어갔답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물리적인 치료를 꾸준히 하고 상담도 여러 차례 하면서 조금씩 딸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분간의 면회를 자제하고 기다려달라는 말을 했답니다. 결국 두어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정신병원에 찾아갔어요. 딸아이는 생기 있는 얼굴로 돌아왔고 정신도 온전해 보였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미정아, 좀 괜찮니? 엄마, 왔어?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 혹시 아직도 학대를 당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니? 아니, 엄마 아빠가 그런 일을 벌일 사람들일 리가 없잖아. 모든 게 내 망상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 다행이다. 우리 딸이 제정신을 차렸다니 드디어 돌아왔다고. 미정아, 너희 시어머니와 사위랑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그러자 딸아이는 잠시 머리가 아프다며 머리카락을 쥐어 뜯었습니다. 힘들면 말하지 말라고 일렀는데 진정이 된 딸이 말문을 열었답니다. 결혼식 날이었어. 그때 우린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뭔가 재밌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 잠시 구경만 하고 신혼여행을 가자고 하는 거야. 나는 뭔지 몰랐지만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알겠다고 했지. 근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시어머니가 우리가 탄 리무진으로 다가왔어. 그리고 시어머니 차로 옮겨 타고 공항과 아주 멀리 떨어진 강원도로 향했어. 강원랜드 앞에 다다르니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니 당장 공항으로 가든 여기서 파혼을 하자고 말했지.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이 끝까지 한판만 하자고 꼬드기는 바람에 마지못해 강원랜드 안으로 발을 들이고 말았어. 그럼 신혼여행을 가지 못한 거야? 나는 시어머니가 추천한 게임기 앞에 앉아서 침 넣고 게임 시작했지. 근데 나도 모르게 중독이 되어버렸는지 엉덩이를 떼기 싫더라고. 통장에서 몇백만 원을 인출해서 칩을 바꿔서 도박을 해버렸어. 정말이지 내 생각과 다르게 몸이 움직였어. 결국엔
강원랜드가 문 닫는 시간까지 도박하다가 나와 신혼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남편이 집을 팔고 내가 준비해온 혼수를 팔자고 하는 거야. 강원랜드에서 돈을 실컷 따서 10배 큰 집을 사자면서 말이야. 그랬구나. 도박에 중독이 된 너는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였니? 부끄럽지만 그렇게 대답하고 실행에 옮겼어. 나랑 남편은 아예 강원랜드 앞에 있는 허름한 숙소를 구하고 지내기 시작했지. 물론 시어머니도 매일같이 찾아와서 함께 게임을 했고, 그렇게 날마다 잃게 되니까 시어머니가 날 집으로 데려갔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가 되냐면서 통장을 뺐더라고. 그리고 나한테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동안 날 학대해왔으니 고소를 하자고 말이야. 난 무슨 말이냐면서 우리 부모님은 절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 그러니까 어머님이 내 따귀를 때리면서 왜 있는 사실을 거부하냐고 했어. 불 꺼진 방에서 날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께 학대당한 사실을 고백하라고 강요했어. 난 그때 도박에 중독돼서 게임을 못해서 미칠 것만 같았지. 그래서 결국 부모님이 날 학대했다는 망상을 만들고 죄 없는 엄마 아빠를 원망하게 된 거야. 딸의 말을 듣자 가슴이 미어지고 찢어질 것 같았답니다. 딸아이는 저희 부부가 물려준 재산을 사돈에게 바쳤고 그 돈은 고스란히 강원랜드에서 탕진했답니다. 그래서 사돈이 딸에게 칩거지라 일컫는 앵벌이를 시켜서 도박 자금을 확보하게 만들었고 저와 남편에게 고소장까지 날린 거라고 말했답니다. 이 모든 게 사돈의 계략이라는 확신이 들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경찰서로 찾아가 협박과 금품 갈취, 인권 유린 등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형사들은 바로 영장을 받고 강원랜드로 찾아가 사돈과 사위를 체포했답니다. 두 모자는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제 딸에게 가져간 돈은커녕 자기들 재산도 모두 탕진했기 때문에 돌려줄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제 딸을 이용한 죄들이 입증되자 판사님은 징역을 선고하고 도박 치료까지 명령하셨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정신병원에서 꺼내오려고 찾아갔는데 딸이 거부하더군요. 엄마, 나 아직 치료가 덜 된 것 같아. 눈만 감으면 강원랜드가 떠올라. 게임을 하고 싶어 죽을 지경이라고. 아휴, 내 딸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꼬. 도박이라는 게 시작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하니 별 수가 있겠니. 앞으로 완전히 도박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치료받도록 해라. 너무 걱정하지 마. 분명히 치료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제 딸은 정신병원에서 1년 가까이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제야 딸아이는 강원랜드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게다가 게임하는 룰도 다 까먹은 것 같다며 자기 상태가 나았다는 걸 알렸죠.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딸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비록 2억에 가까운 재산을 잃었지만 딸이 무사히 돌아왔으니 또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정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 선생님의 삶을 무사히 살 수 있게 되었고 저희는 마음을 놓을 수 있었죠. 이후 딸아이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 남편의 만남처럼 동료 교사와 인연이 되었답니다. 그제야 제대로 된 짝을 얻었구나 싶어 안심하고 시집을 보낼 수 있었죠. 미정이가 저에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 가끔 강원랜드에 가고 싶어 손이 근질거린다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스스로 절제하는 게 가능해서 절대 도박에는 손도 대지 않겠다고 했죠. 또 힘들게 이룬 가정을 이룰 수 없다며 2번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딸은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어요. 과거 악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는지 스스로 병원을 찾았네요. 한편 전 사위와 사돈은 초범이라 감옥에서 수년 만에 출소하게 되었는데 아직도 강원랜드 앞에서 죽치고 사는 삶을 선택했답니다. 집거지로 살아가며 매일같이 돈을 잃고 있다네요. 두 모자는 고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지
치료를 권하러 찾아간 친척들에게 발길질을 하며 쫓아내고 있답니다. 여러분, 도박이 이렇게나 무섭습니다. 고스톱도 칠 줄 모르던 딸이 단 하루 만에 도박 중독이 되어 전 재산을 털어 패가망신한 걸 보면 평범하고 생각이 제대로 박힌 사람도 얼마든지 쉽게 빠져들 수 있죠. 혹시 주변에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치료를 시키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거의 10년 전 이야기인데 아직도 그때를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악몽이 시작됩니다. 가족과 주변 사람의 인생까지 송두리째 망치는 도박.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 제 딸을 믿는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걱정을 완전하게 거두진 못했어요. 10년이나 지났는데 말이죠. 혹시 도박에 빠지신 분들은 제 사연을 듣고 제발 정신 차리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가족들까지 지옥으로 빠지는 일이니 멈추시길 두 손 모아 바랄게요. 지금까지 딸의 도박 중독과 사돈의 가스라이팅으로 인생을 망쳤던 사연을 적어 보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잘 해결돼서 사연에 글을 적게 됐네요. 부디 재밌게 들어주셨길 바라며 응원과 위로의 한 말씀을 남겨주시길 희망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